여러분, 혹시 집을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와 약봉지가 쌓여 있고, 식탁은 식사 자리보다 물건 올려두는 자리가 더 익숙해졌고, 침대맡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를 상자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일 치워야지 하다가 한 달, 두 달이 훌쩍 지난 경험,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하루의 동선이 꼬이고, 무릎 허리의 부담이 커지고, 해야 할 일 하나를 시작하는데도 더 많은 에너지가 들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노후의 집 정리를 힘든 대청소가 아닌 생활이 편해지는 공간 재설계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물건을 무조건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다음 10년을 위해 무엇을 남기고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하는 아주 실용적인 기준을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리가 아니라 유지되는 정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혼자서도 30분 안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드는 순서를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1세 공간심리 주거안전 컨설턴트 최서윤입니다. 27년간 실버타운, 제가요양, 지역복지관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2,000가구 넘게 상담했습니다. 현장에서 깨달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집은 창고가 아니라 삶이 흐르는 통로라는 점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면 정리는 놀랍도록 쉬워집니다. 오늘 드릴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물건보다 동선을 먼저 설계하는 법. 둘째, 누구나 따라하는 정리 기준 3W+1F. 셋째, 공간별 30분 루틴으로 매주 유지하는 법. 혹시 우리 집은 아이들 물건이 너무 많아서 하고 걱정하신다면 더 잘 오셨습니다. 자녀 물건, 추억 상자, 오래된 앨범까지 관계가 상하지 않게 정리하는 대화 스크립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0분, 여러분의 다음 10년 동선이 달라집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60대 이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정리는 해야 하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아이들 물건은 버리기 미안해서 쌓아두고 있어요. 식탁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밥은 소파에서 쟁반으로 먹어요. 익숙하시죠? 사실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기준과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평구에 사는 68세 김화자님은 식탁이 항상 서류, 약봉지, 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밥은 소파에서 쟁반으로 드셨고 식사 후 허리가 더 아파졌죠. 주방을 조사해보니 야근 거실, 주방, 안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매번 찾아야 하니 작은 일에도 에너지를 과소비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야근 식후에 먹는다는 행동 시점에 주목해 식탁 옆 캐비닛 한 칸을 복약존으로 지정하고 1일 1죽 1달 용기를 분리해 라벨링했습니다. 결과요? 식탁은 식탁으로 돌아왔고 김화자님은 밥을 식탁에서 먹으니 소화도 잘 된다고 하셨어요. 부산 금정구의 66세 윤태호님은 자녀 대학 시절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박스는 방 3칸에 흩어져 이동 통로를 막았지요. 윤태호님은 추억을 버릴 수 없다고 하셨지만 박스를 열어보면 사용하지 않는 전공책, 굿즈, 수업 출력물이 다수였습니다. 자녀에게 영상통화로 박스 내용을 보여주고 기한 선택, 이동의 3단계 대화법으로 조율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가져갈 것, 남기는 건 미니 앨범 소품 10개 이내, 나머지는 기증 폐기. 단 2주 만에 자녀가 고른 박스 1개만 남고 방 2칸이 다시 취미실, 스트레칭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정리는 버리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당장 쓰는 동작이 쉬워지도록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더더욱 동선, 높이, 무게가 우선입니다. 오늘부터는 무엇을 버릴까가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바로 할 수 있게 만들까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집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준비 과정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건강과 안전, 그리고 남은 인생을 위한 공간 재설계가 핵심이 됩니다. 1. 정리의 기준 3W+1F. 정리할 물건을 손에 들었을 때 4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What? 무엇인가? 같은 기능을 가진 물건이 중복되지는 않는가? Who? 누가 쓰는가? 나 혼자 쓰는지, 배우자와 같이 쓰는지? When? 언제 쓰는가? 하루 중 어느 행동 직전에 필요한가? 식후, 취침 전 등? 피트, 잘 맞는가? 내 몸과 동선에 부담 없이 닿는 위치에 있는가?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수량을 줄이거나 위치를 바꾸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방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용 빈도와 안전입니다. 2. 90분 스타트 루틴. 정리를 한 번에 끝내려 하면 쉽게 지칩니다. 대신 90분 단위로 쪼개어 시작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15분 준비. 비닐봉투, 수납 바구니, 라벨지를 준비합니다. 20분 표면 리셋. 식탁 테이블 위를 비우고 그 자리에서 바로 쓰는 물건만 남깁니다. 30분 핵심 존 설정. 현관, 식탁 옆, 침대 옆 3곳을 중심 존으로 정해 꼭 필요한 물건만 둡니다. 15분 라벨링. 큰 글씨, 간단한 한국어 라벨로 표시합니다. 10분 마무리. 보류 바구니는 48시간 안 쓰면 방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식탁은 식탁답게, 침대는 침대답게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3. 공간별 실전 전략. 90분 루틴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공간별로 생활에 맞춘 정리를 이어갑니다. 식탁. 식탁은 오직 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둡니다. 식사 후에는 2분만 투자해 표면을 비워두세요. 작은 습관이 허리와 어깨의 부담을 줄이고 동선을 간단하게 만듭니다. 침실. 침대 주변 1m를 비우고 취침에 필요한 물건만 한 트레이에 모아두면 숙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는 1분 루틴은 하루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거실. 서류 공간. 흩어진 서류는 한 곳에 모으고 금융, 의료, 주거 3가지로만 분류하세요. 매주 한 번 20분씩 점검하면 중요한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방, 팬트리. 문을 닫아 숨기는 수납보다 보이는 수납이 낫습니다. 자주 쓰는 도구는 오픈 선반에 두고 일회용품은 위생 문제를 고려해 한 용기에 모아 라벨링하세요. 재고품은 세워 보관하면 관리가 쉽습니다. 현관, 외출존. 나가기 전 필요한 물건은 트레이 하나에 모아두면 출발 준비 시간이 줄고 분실 위험도 줄어듭니다. 4. 추억과 자녀 물건 정리. 정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녀의 물건과 추억이 담긴 물건입니다. 여기에는 T10 규칙이 유용합니다. 즉, 자녀의 물건은 가장 소중한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무거운 앨범은 2-3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디지털로 전환해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는 대화법도 중요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필요한 물건은 가져가 줘. 남는 건 기증할게. 최대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기록해 둘게. 이 공간을 운동 또는 서재로 바꿀 건데 같이 골라주면 고맙겠어. 요구가 아니라 초대의 말투로 이야기하면 훨씬 부드럽게 정리가 진행됩니다. 5. 건강과 안전 원칙. 마지막으로 시니어 정리의 기준은 반드시 건강과 안전입니다. 3kg 이상 물건은 허리 아래 두지 말고 동선에 걸리적거리는 박스와 러그는 치워야 합니다. 약과 식품은 유통기한이 보이는 위치에 두고 약은 한 칸에 모아두어 혼동을 줄입니다.
중요한 의료 문서는 투명 파일 하나에 모아 언제든 들고 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집을 비우는 법이 아니라 삶이 바로 흐르는 구조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물건 중심이 아니라 동선 중심으로 생각하기. 식탁은 식탁으로, 침대는 침대로, 공간은 이름대로 쓸 때 가장 힘이 납니다. 둘째, 3W+1F 기준으로 결정하기. 무엇, what, 누가, who, 언제, when 쓰는지, 그리고 내 몸에 맞는가, fit. 4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재배치, 감축, 방출을 과감히. 셋째, 한 번의 큰 이벤트가 아닌 짧고 규칙적인 루틴으로 유지하기. 표면 비우기 5분, 라벨링 5분, 주 1회 서류 20분. 작은 시간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리는 절대 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오늘 식탁을 비웠다면 그 위에서 식사를 하고 혈압을 재고 취침 전 약을 챙기는 삶이 시작됩니다. 침대 옆 트레이를 만들었다면 밤마다 더 깊이 쉬고 내일을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로가 열리면 넘어질 위험이 줄고 허리와 무릎의 부담이 줄며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한 가지 약속만 해보시겠어요? 오늘 30분만 시간을 내어 식탁 표면을 비우고 식탁 옆 캐비닛 한 칸에 약, 혈압계, 영수증 라벨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48시간 보류 바구니를 만들어 지금 고민되는 물건을 담아두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집이 단순히 깨끗한 공간을 넘어 나에게 딱 맞는 삶의 무대로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